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11일 전에는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진영의 단일 후보에게 기호 2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줘야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그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운동 대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억이 넘는 비용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이고 무소속 후보는 그런 돈을 우선 준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11일까지 단일화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첫 번째 돈입니다. 20대 대선 때요, 국민의힘에서 424억을 썼고요, 민주당에서 487억을 썼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선관위가 법적으로 588억까지 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588억. 정말 쩐의 전쟁인데, 윤기찬 변호사님, 588억까지 쓸 수 있는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좀 대선답게 치르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최소한 300억 정도는 든다. 공보물, 플래카드, 이게 최소한 잡아도 300억부터 시작하는 게 대선판이다. 11일 넘어가서 만약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이 300억을 당장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제 저게 단일화는 경쟁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등록 마감일 이후에 단일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문제지만 그건 뭐 정당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 경우의 수 중에 김문수 후보가 등록 이후에 단일화 경쟁 과정에서 진 경우, 그럼 그때까지의 선거운동 과정에 쓴 국내 힘이 지출한 돈은 보전받지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기호를 달고 하게 되면 실제 국내 힘이 그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보태주거나 인원을, 조직 인원 등을 거기에 활용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대선 본선에서 당선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시달리게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기호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유권자들의 혼란 또는 여러 가지 착각,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지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 경선 단계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던 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각 후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11일까지 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당대회 통해서 후보 교체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당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에 좋은 시너지 나는 그런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좋은 그 결과나 방법이 도출되는 것이 맞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글 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일주일 선거운동 더 하고 15일, 16일에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지만,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 일주일 차이가 수백억짜리다. 불과 일주일밖에 더 차이 나느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주장하지만 그 일주일 차이가 수백억이라는 겁니다. 설 변호사님. 네. 만약에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이겼어요. 그래도 이제 11일 날 이미 그러면 무소속으로 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금 그 당비를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 정당이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자산이 등록 자산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5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뭐 100억, 200억 정도의 어떠한 그 대선 선거 자금을 쓸 수는 있었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자로서 등록한 자산을 보면 뭐 100억을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치더라도 개인의 돈을 선거에 그만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자, 11일 넘어서 하자는 것은 그냥 돌려 얘기를 하신 거죠. 단일화하지 않겠다. 그 전에 이미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11일 날 후보자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음 주에 하자는 것은 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애써 애둘러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 특히나 뭐 근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11일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가 11일 날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록하지 않을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 공식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뭐 이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한 뭐 당내 비용과 관련한 집행 부분 이런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되건 김문수 후보가 되건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 지금 판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1%라도 더 얻어서 조금의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글쎄요.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단일화에 대한 과정 등이 과연 뭐 국민들 특히나 오히려 지금은 중도층에서보다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